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고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기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이 참 별의별 교권 침해를 다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특수학교 선생님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희생정신으로 교육을 하지만 특히 특수학교의 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더 큰 그 노력과 열정을 좀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교권 침해 부분이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픈 아이들이 또 선생님을 때리거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고요. 설사 또 교권 침해 부분을 하더라도 이 처벌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학생들보다 그 기준이 훨씬 더 상향되게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처벌 안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을 받아야 그에 대한 치료 비용도 받고 또 그 특별 휴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 좀 많이 선생님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최근 여러 사건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는 게 여론이 야기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입법도 제정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 보호가 너무 소홀해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장애 학생의 인권, 학습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같은 교사들, 학부모들에 대한 특수교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사전 취재를 좀 해봤더니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아동이 폭력을 행사해서 선생님이 다친 경우가 뭐 한 89건인데 예. 이게 교권 침해 인정된 게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도 그 정서적인 측면의 교권 침해 부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렵고 또 저하는 모습이 있고요. 불편한 학생이니까. 그럼 아픈 학생이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 부분이 일반 교사보다 훨씬 더 강해요. 특수학교 선생님들 또 특수학급 맡고 있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다음에 또 기준 자체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사항의 훨씬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높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아는 선생님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특수한 곳에 특수한 상황인데 대중의 인식이나 이런 거는 영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곡돼 있기도 하고 이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뭘 믿고 하나요? 뭐 이렇게 뭐 대응 방식이나 뭐 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제 교육활동 매뉴얼 부분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져서 다 학교에 배치되면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 기준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례도 다른데 이 부분이 일반 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 통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학교급별 차이도 나고 지역별 편차도 나는데 특히 장애학생 부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부분이나 대응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교권과 학생 인권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일부 지금 이제 기량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에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가나요? 외국은 대단히 엄벌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인권 부분은 대단히 존중하고요. 만일 그거를 침해하는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에 반대로 학생의 그 교사의 교권이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원에서 법원 통과해서 체벌 부분을 아예 노터치법이라고 해서 아예 학생들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한 표 차로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영국의 영국의 교육병이 너무 심각하다 해서 2013년에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서는 교실 밖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근신 조치, 또 그 방과 후에 강제 훈육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초등동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요. 미국 하원에서 2001년도에
그 교사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행위는 면죄권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교사의 어떤 지도권을 보호하는 법을 좀 만들어준 거 봐서는 우리도 이런 교사의 학생의 학습권 부분과 인권은 존중하되 이런 교사 부분에 특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부분이 필요한 그 법의 입법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